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밑에 핀 아주 작고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찰칵 사진을 찍고는 그렇죠. 1초도 안 돼서 다시 가던 길 가죠. 맞아요.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하실 겁니다. 그것도 뭐 일상을 기록하는 훌륭한 방법이긴 한데요. 하지만 만약에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펜을 꺼내드는 겁니다. 펜을요? 네, 그 꽃의 얇은 꽃잎 하나, 그리고 수술의 미세한 떨림, 인맥의 복잡한 길을 전부 다 종이 위에 직접 옮겨 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리겠지만 그 꽃을, 아니 어쩌면 그날 오후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의 세 번째 멤버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느리지만 강력한 시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본다는 행위를 눈에 빛이 들어와서 뇌가 스캔하는 약간 아주 수동적인 과정으로 여기곤 하잖아요. 네네, 사진 찍듯이요. 맞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멈춰서서 관찰하고 그걸 손으로 움직여 기록한다는 건 시각적 스캔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지적 과정이거든요. 대상을 향한 아주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할 자료가 바로 그 역동적인 개입에 대한 아주 생생한 현장 기록입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네, 케어연 뉴스의 매주 금요일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일명 산출나무로 불리는 김한기 펜드로잉 작가님이 보내오신 칼럼인데요. 산출라며 별명이 참 재미있네요. 으로 짚어내는 이 느릿한 행위가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어떤 묵직한 통찰을 던져줄 수 있는지 그 이면을 파헤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작가님의 칼럼은 시니어가 되면서 꽃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죠. 맞아요. 그동안은 3월의 봄꽃을 찾아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그저 바라보고 감상하는 관찰자에 머물렀다면 어느 순간 펜드로잉 작가로서 직접 붓을 들고 창조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신 겁니다. 창조자라. 네, 이 변화의 기저에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깔려 있거든요. 그 태도의 전환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작가님이 성경 마태복음 6장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신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 구절이요? 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작은 꽃 하나만 못하다는 구절을 인용하셨거든요. 참 아름다운 비유죠.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거대한 자본이랑 두뇌를 결집해서 만든 최첨단 스마트폰이나 하늘을 찌르는 마철로들을 떠올려 보세요. 엄청난 창조물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조합이 그저 흙바닥에서 스스로 물을 빨아 올려서 생명력 넘치는 색채를 툭 터트리는 작은 들꽃의 경이로움을 완벽히 복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인간이 수십 년을 연구해 만든 거대한 건축물보다 그저 길가에 무심하게 핀 피조물이 역설적으로 더 완벽한 생태계의 균형을 보여준다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 묵상이나 자연 예찬을 넘어선 아주 중요한 인지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어떤 변화죠? 우리는 젊은 시절 내내 거대하고 빠르고 화려하고 또 인위적으로 성취해낸 것들의 가치를 두도록 훈련받잖아요. 인간 사회의 척도가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시니어가 되면서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위기가 바로 그 사회적 생산성이라는 가치 기준에서 멀어질 때 오거든요. 아,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 같고? 정확해요. 하지만 작가님의 시선은 작고 평범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것들로 향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애써 생산해내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가치를 지닌다는 걸 자연에서 발견하는 거죠. 아,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외부의 거대한 성취에서 내면의 고요한 관찰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멋진 분석이네요. 생산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심리적 완충 장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자연의 완벽함에 매료된 작가님은 이 봄꽃들을 직접 화폭에 담기 위해 행동에 나서십니다. 산출 남답게 야심차게 봄꽃 마중을 나가셨죠. 봄꽃 마중. 단어가 참 예쁘네요. 3월 초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보고
수리산에서 변산바람꽃을 만나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달래를 보려고 수락산이랑 북한산에 올랐을 때는 아직 중부지방에 한계가 남아있어서 꽃을 보지 못하고 허탕을 치셨어요. 남녘에는 이미 꽃 축제가 열릴 만큼 꽃이 만발했다는데 정작 자신이 오르는 산에는 앙상한 가지뿐이니까 그 아쉬움이 컬럼에 아주 생생하게 묻어납니다. 네,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현실의 자연이 자신의 창작 욕구와 속도를 맞춰주지 않은 상황에 딱 직면한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 선택한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 대목에서 약간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자연을 그토록 사랑하고 매주 산에 가시는 분이 현실의 봄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작년, 그러니까 2025년 4월 도봉산 창포원에서 찍어둔 만개한 벚꽃 사진을 앨범에서 꺼내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아, 과거의 사진을 꺼내신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자연과 마주하는 걸 포기한 일종의 타협 아닌가요? 산출남이라면 진짜 꽃이 필 때까지 자연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현장이 아니라 과거의 사진을 보고 그린다는 게 편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타협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주도성의 발현입니다. 주도성이요. 네, 날씨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대신에 작가님은 스스로의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만의 봄을 소환해낸 거거든요. 아, 소환. 뇌는 물리적인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진을 꺼내서 화폭에 옮기는 그 순간 작가님의 뇌구조 안에서는 이미 진짜 봄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와, 상상력으로 환경의 한계를 돌파하는 주도성이라 그렇게 들으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네, 칼럼에 묘사된 그 드로잉 과정을 보면 확실히 억지로 그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맞아요. 도봉산 정상의 자우남과 신선대 바위 암릉을 회색으로 덮어서 배경을 단단하게 누르고 그 위에 핑크빛 물감을 살짝살짝 묻혀가시거든요. 엄청 세밀한 과정이죠. 바닥엔 잔디를 입히고 마지막으로 하얀 벚꽃잎을 하나하나 덧입히면서 주인공으로 내세우십니다. 붓으로 하얀 벚꽃잎을 톡톡 찍어 바를 때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흥얼거리셨다고 해요. 아, 그 노래요? 네,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하면서요. 시각적인 색채 작업에 청각적인 음악까지 결합되면서 뇌의 감각 영역이 총동원된 셈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수락산의 찬바람이 아니라 도봉산의 따뜻한 봄바람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작가님이 스케치를 하면서 원래 사진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변주를 하나 주시거든요. 어떤 변주죠? 작가가 보고 있던 작년 벚꽃 사진 속 벤치에는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라보는 어느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 노부인 자리에 중년의 나, 즉 작가님 본인을 실적 끼워 넣으셨습니다. 와, 진짜요? 네, 사진은 렌즈에 포착된 현실을 1초 만에 그대로 복사하지만 손으로 그리는 그림은 다르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예술적 재창조의 메커니즘이죠. 사진 속 풍경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벚꽃비가 내리는 그 완벽하고 이상적인 시공간 속으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가끔 소셜미디어나 잡지에서 기가 막힌 여행지 사진을 보면서 아, 저기 벤치에 내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하잖아요. 네네, 많이 하죠. 작가님은 그 막연한 상상을 펜과 붓이라는 물리적인 도구를 통해서 캔버스 위에서 현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속하고 싶은 이상적인 순간을 스스로 직졸해내는 힘. 이게 예술이 가진 진짜 매력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결핍된 현실의 봄을 과거의 기억과 능동적인 개입으로 꽉 채워놓은 거죠. 하지만 아무리 과거의 완벽한 벚꽃을 소환했더라도 역시 현재 진행형의 펄떡이는 봄에 대한 갈증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 약간 허전함이 남았군요. 네, 칼럼을 보면 살짝 아쉬움이 남았다고 고백하시거든요. 네,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영감의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오, 어딘가요? 벚꽃 그림을 완성한 바로 다음 날 작가님이 활동하시는 산악계 커뮤니티의 앨범방에 누군가 청계산에서 직접 찍은 노루기꽃 사진을 올린 겁니다. 노루기꽃이요.
네, 이름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잎이 나올 때 말려 나오는 모습이 솜털 보송보송한 노루귀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작가님은 다시 맹렬하게 붓을 들 충동에 휩싸이십니다. 그 매력에 푹 빠지신 거군요. 화려한 핑크빛 꽃잎, 노루솜털처럼 야랴리하게 뻗어 올라온 줄기, 수수대처럼 쑥 올라온 노란 꽃수술까지. 펜드로잉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었던 거죠. 이 노루기 꽃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관찰을 통한 인지적 개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작가님은 핑크색 꽃잎을 표현할 때 연한 핑크로 시작해서 점점 진하게 무려 3번을 덧칠하셨다고 해요. 3번이나요? 네, 그리고 붓으로 쓸어내려 잎의 방향성을 살리고 뒤쪽 배경은 낙엽의 느낌을 주려고 흐리고 얇게 칠해서 주피사체인 핑크빛 꽃잎과 강렬한 명암의 대조를 만들어내십니다. 전 이 3번을 덧칠한다는 물리적인 행위가 주는 의미에 한창 멈춰 있었어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스마트폰 필터로는 단 1초면 핑크빛 명암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작가님은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색을 올리고 또다시 질감을 쌓아 올리는 그 느리고 지난한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네,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얼어붙은 땅이 조금씩 녹고 연한 봄 기운이 서서히 짙어져서 마침내 강렬한 진짜 봄으로 변해가는 자연의 시간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와, 덧칠이 계절의 변화를 닮았다. 네, 종이 위에서 붓을 3번으로 자연의 계절 변화를 고스란히 겪어내는 느낌이랄까요? 마지막 활용정정으로 그림 한쪽에 너는 별이다라는 캘리그래피까지 멋지게 추가하시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2번째 창작을 촉발한 영감의 출처입니다. 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요. 맞아요. 작가님 본인이 직접 청계산의 흙바닥에 엎드려 노르기를 본 게 아니잖아요. 타인이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린 2D 픽셀 사진을 보고 시작한 거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단체 채팅방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에도 수백 장의 사진을 소비합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보죠. 엄지손가락으로 휙휙 스크롤을 내리면서 0.5초 만에 좋아요 누르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네, 진짜 우리 뇌가 정보를 스캔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가님은 타인이 공유한 수많은 데이터 조각 중 하나를 스크롤로 날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미지를 붙잡아서 붓으로 쓸어내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색을 3번 더 칠하는 물리적이고 입체적인 과정으로 번역해내셨습니다. 번역해냈다. 타인의 경험을 단순한 소비로 휘발시키지 않고 내 안으로 가져와 깊게 소화하며 연결된 창작을 해낸 겁니다. 와, 타인의 경험을 나의 창작 재료로 심폐소생술하는 과정이네요. 이렇게 벚꽃에 이어서 노르기까지 매일 봄꽃을 하나씩 관찰하고 화폭에 담다 보니까 드디어 작가님의 마음속에는 봄이 꽉 들어찼습니다. 네, 드디어 봄이 왔네요. 바깥의 수락산에는 아직 진달래가 안 폈을지 몰라도 작가님의 내면은 이미 만발한 봄의 정원인 거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외부의 이미지를 내 안의 봄으로 만들어내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이 펜드로잉 작업이 작가님의 남은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남기게 될까요? 에필로그에 답이 있죠. 네, 칼럼의 에필로그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단단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에필로그에서 작가님은 아주 솔직하고 담담한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그림 작가로서 자연의 신비함을 그림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요. 아, 한계를 인정하신 거군요. 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인간 창조물이 자연의 완벽한 피조물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작가님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저 나만의 표현 방법으로 자연을 종이 위에 옮기는 그 과정 자체에서 셀프 만족, 즉 깊은 자기 만족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네, 셀프 만족. 보통 우리는 예술이나 취미를 시작할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단히 잘 그려진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엄청 시달리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작가님이 말하는 펜드로잉은 남에게 전시하기 위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건 대상을 더 자세히,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훌륭한 렌즈이자 도구인 셈이죠. 렌즈이자 도구. 작가님은 이 작업을 통해 꽃의 세밀한 모양, 오묘한 자연적 색감, 전체 구도를 뚫어지게 구상하게 되면서 관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강조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지금 정보가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텍스트와 숏폼 영상들이 뇌를 때리고 지나가요. 네, 저도 매일 쇼폰 보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는 기형적으로 발달했지만 무언가 하나의 대상을 느리게 소화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인지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집중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대상을 똑같이 베껴 그리지 못하더라도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과정 자체에 몰입하며 사소한 들꽃의 수술 하나까지 세밀하게 관찰려라는 이 시니어 작가님의 태도는 속도전에 지쳐버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뇌에 아주 강력한 인지적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독제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세상을 1분 1초 단위로 쪼개며 헐떡이는 우리에게 펜드로잉은 시간의 흐름을 늦추고 해상도를 높여주는 마법 같은 도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은 이 관찰력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액티브 시니어에게 가장 훌륭한 노후 자산이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은퇴 후에 통장에 쌓인 경제적 자산도 물론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해상도가 낮아져서 매일 똑같은 무채색의 풍경만 본다면 그 삶이 과연 풍요로울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작가님은 이 관찰의 기쁨 덕분에 앞으로 산행을 할 때마다 더 많은 꽃과 야생화가 눈에 띌 것이고 그림 소재가 늘어나서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 같다고 설레어 하십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노후의 무료함이 아니라 발밑에 숨겨진 새로운 우주를 찾아내는 흥미진진한 탐험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밟고 지나치는 길가의 잡초, 또 타인이 무의미하게 단톡방에 올린 평범한 사진 한 장도 관찰이라는 이 강력한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네. 작가님이 노루기꽃 그림 옆에 굳이 너는 별이다라고 적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대상이 특별해서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춰서서 관찰하고 덧칠하는 그 시간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별이 되는 겁니다. 대상을 향해 시간과 시선을 내어줄 때 비로소 그것이 별이 된다. 와, 정말 멋진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케어 유 뉴스의 산출남 김한기 작가님의 칼럼을 통해서 아주 깊은 시선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고 피어나는 작은 들꽃에서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는 시선의 변화, 그리고 현실의 봄이 더디면 상상력으로 벚꽃비 내리는 벤치에 자신을 밀어넣는 그 능동적인 태도, 그렇죠. 또 타인의 2D 사진을 3번의 덧칠로 생생하게 부활시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느리게 소화하는 법을 일깨워주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삶을 얼마나 촘촘하고 밀도 있게 만들어주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 대화를 함께 나누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그저 1초 만에 훑어보고 스쳐 지나가셨나요? 만약 오늘 무심코 지나쳤던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를 골라서 종이 위에 펜으로 아주 천천히 옮겨 담아야 한다면 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스치듯 볼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어떤 낯설고 경이로운 디테일을 펜끝이 종이에 닿는 그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에 숨겨진 그 작은 별을 꼭 한번 멈춰서서 관찰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